안녕하세요.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자, 주변에서 소금이 좋다고 하고 소금 먹고 좋아졌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이제 소금을 드셔봤는데 효과를 잘 못 봤다. 다른 사람들은 소금 먹고 좋은 반응들이 있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냐.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금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소금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한 분들인 거죠, 지금. 몸의 수분 양이 부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과하고, 소금보다는 다른 부분을 먼저 영양을 해주고 다른 부분을 먼저 살펴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만큼 필요 없는 분들, 식사에서 간을 그냥 간간하게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따로 소금물, 소금차까지 안 드셔도 되는 분들이 소금차나 소금물을 드시는 경우,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 과한 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드시고 오히려 역효과, 좋은 느낌을 받기 힘드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을 잘못 선택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워낙 좀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어디선 죽염이 좋다, 어디서는 천일염, 천연염을 먹어야 돼, 또 어디서는 용융소금이 좋아, 뭐 어디서는 암염이 최고야, 호수염이 최고야, 다양한 소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소금을 드셨는데 그분하고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어떤 몸에서 흡수시키고 좀 배설하는 그런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의 어떤 종류나 질의 차이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 보니까 소금 다 똑같다고 하던데 아무 소금이나 먹으면 되지 해서 그냥 뭐 마트에서 어떤 소금을 구입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보고 주문을 해가지고 가격대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나름 드셔봤는데 그게 안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약하고 몸이 어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소금을 좀 선택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고온에서 용융을 한 순도가 높은 용융소금도 괜찮고요. 아니면 용융소금 드셨더니 또 힘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죽염이나 소금 종류를 다른 소금을 선택을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같은 제조 방식 안에 있는 소금 중에서도 질이 좋은 소금을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융소금 같은 경우는 용융 시간이 좀 더 긴 거, 혹은 용융 횟수가 더 많은 거, 그런 걸 선택을 해서 드시면 이제 드시는 게 소화 흡수가 잘 되면서 이런 거구나, 몸도 가볍고 변비도 해소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붓지도 않고 피곤함도 덜하고, 이렇게 소금을 드셨을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이점들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소금 종류를 바꿔보시는 거, 질이 좋은 소금으로 좀 바꿔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드시는 방법이나 드시는 양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금물을 타서 아침부터 따뜻하게 소금차로 드시고, 뭐 오후에 드시고 저녁에 드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회를 아침부터 좀 드셔도 괜찮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이 소금이 들어갔을 때 되게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보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을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더라, 뭐 그런 걸 또 보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소금물을 꽤 많은 양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뭐 아침부터 1리터씩 드시고 500ml 이상씩 이렇게 드시는데, 그래서 그 소금의 양이나 드시는 방법이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금 먹고 별로 좋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소금 별로야,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드시는 방법이나 뭐 양을 조절을 해보시면 원하던 반응들, 또 좋은 반응들, 몸이 좋아지는 그런 변화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플라세보, 노세보 얘기도 하지만, 노세보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특정 식품이라든지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과하게 증폭이 돼서 부정적인 그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하고요. 플라세보는 위약 효과라 그래서 진짜 약을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약이라는 생각만으로 또 몸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 하던 거 하시다 보면은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처음 한 1, 2주는 좋았는데, 내지는 한 달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몸이 더 안 좋아졌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처음 몸에 있던 수분이 메말라 있었고 내 몸이 물과 소금을 원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메말라 있다가 단비가 내려준 거죠. 근데 비가 내리다 어느 정도 내리고 줄였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계속 목을 축이고 난 다음에도 거의 땅이 질척해질 정도로까지 비가 온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계속 같은 양을 드신다든지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하는 시점인데, 다른 부분들을 보완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인데, 처음 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고 계셨을 때 몸이 힘들어질 수 있고, 소금으로 인한 어떤 좋은 반응보다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서 소금 아닌가 보다, 소금 먹으면 좋다더니 내가 먹어봤더니 처음만 좀 그렇고 나중에 더 힘들어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진짜 건강하게 제대로 잘 드시려면 알아야 할 거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필요 없고요.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그 소금을 누가 먹나요? 무슨 소금이 좋다 나쁘다, 얼마나 먹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학계에선 이렇게, 전문가들 또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소금 건강법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말들이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쟁들이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그 소금을 누가 먹을 건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뭐 소금을 얼마나 먹냐, 뭐 어떻게 먹어야 되냐를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소금을 드시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자신, 내 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했던 얘기 또 하지 말고, 그래서 소금 얼마나 먹어야 된다는 거야, 하루에? 언제 먹어야 돼? 무슨 소금 먹으라고? 빨리 그것만 말해줘. 뭐 이런 또 급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질문하는 분이 누군지 저는 모르고, 그분이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며 땀은 얼마나 흘리시고 식사는 짭짤하게 하시는 건지, 뭐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왜 드시려고 하는 건지, 뭐 남잔지 여잔지,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그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맥락이나 배경을 전혀 모르고 그 어떤 조언도 사실은 해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어떤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다른 몸인 거죠. 똑같은 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각자의 다른 몸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소금의 양 이나 뭐 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걸 마치 어떤 공식처럼 정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정답인 것처럼 들리고, 저렇게 명쾌하게 말해주네, 전문가인가 보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시는 거죠. 어떤 뭐 이론이라는 것은 단순할 수 있는데 그 이론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실제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대처나 그 변수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알고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오랫동안 뭐 20년 넘게 소금도 먹어오고, 제가 많은 분들이 또 건강을 찾는 과정에서 소금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도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저의 경험과 함께 했던 분들의 어떤 임상을 가지고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의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귀찮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정답 말해줘라. 그냥 하루에 몇 리터, 소금 얼마, 하루에 몇 번 먹는 거 딱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방법이 당장 해보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반응도 있는 것 같고, 당장 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드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과 변수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때 소금 좋다더니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시거나 중단을 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결국은 내 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한 몸 공부 꼭 하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강자립학교라는 이름으로 직관의 몸 공부라는 과정도 하고 2주 치유본능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균형, 건강을 찾고 또 힘있게 살고, 그 건강과 체력, 활력을 통해서 나의 그 숨겨져 있던 능력들 발현하고 실현하면서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인데,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한지 놓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짠맛만 있는 게 아니죠. 짠맛 아닌 다른 맛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잘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더 잘 이해가 되죠. 항상 거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거니까 나라는 사람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짠맛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단맛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쓴맛을 알아야 되고요. 신맛을 알아야 되고 매운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그냥 담백한 맛도 아셔야 되는 거죠. 짠맛 하나만 알다 보니 오로지 문제를 다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시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내가 원하던 건강, 내가 원하는 활력, 또 내가 원하는 체력,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짠맛이 짜내고 해독을 하고 맑게 하는 맛이라면 또 불 붙여서 쓰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끌미끌하게 풀어내는 게 말랑말랑하게 하는 맛이 있다면 단단하게 뭉치게 끈적거리게 다부지게 해주는 맛도 있거든요. 이게 끈적거려서 지나치면 굳어가지고 덩어리도 되고 피가 걸쭉해지고 탁해지지만 너무 맑게 전혀 어떤 압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그냥 묽게 흘러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적당한 점성이 필요하거든요. 힘이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단맛도 중요하고 또 매운맛도 중요하고 신맛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짠맛만 아시면 안 되고 제대로 이 소금을 잘 활용을 하시려면 짠맛이 아닌 다른 맛들에 대한 이해와 공부도 좀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짠맛이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몸이 중심인 거죠. 그 몸이 과연 소금을 원하는 건지, 얼마나 원하는 건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고 계셔야 되고 세상에 있는 다양한 맛들, 다양한 음식들이 어떤 힘과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게 나와 만났을 때 어떻게 작용할지 내가 받아들일 그것들을 함께 이해하셔야지 소금을 정말 필요하게 잘 드시고 소금을 통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고요.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